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니 그런 줄 알면서 국내에서는 무슨 똥배짱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인 건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의 사기질, 문산당의 5년이라며 국제망신을 주도하는구나. 탈원전 왜 했냐? 내로남불 국제버전이냐고 비꼬며 힐난했습니다. 문재인이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공식 회담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설파하던 다음 날 북괴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에 대해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 김정은이도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괴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취한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이 임기 내내 5년 동안 첨에 달린 종전선언, 북괴가 한 방에 날려보낸 건데요.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핵무기 포기 의사를 처밝힌 적도 없는 이런 북괴를 상대로 무얼 처믿고 종전선언에 매달려왔는지 국민 대다수도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북괴는 특히 올해 들어 무려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을 극도로 조성시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한 데 이어 17일에는 킬체인이란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이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에 이재명이는 지난 12일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6일 강원도를 찾아서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며 북한이 혹시 우리를 공격할지 의심된다고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재명이의 이러한 주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툭하면 써먹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을 이재명이가 그대로 하고 자빠진 겁니다. 종북 좌파들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라는 말로 초점을 흐립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괴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이재명이는 선제 타격은 전쟁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쯤에서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이는 말을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해야만 할 겁니다. 선제 타격이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그냥 북한 미사일에 맞아 죽자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에 무릎 꿇고 북괴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들어줄 테니 제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애원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평화재단 만들어 재물을 바치는 제사라도 지낼 건가요? 이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검찰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 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명수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습니다. 녹음 파일은 약 7시간 43분 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건희 씨 측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통화 내용 일부를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김어준이 이재명 욕설 녹취록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이재명이의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 욕설 영상이 조만간 공개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이가 구사하는 욕설 수준은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인공지능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인공지능 AI가 이재명이의 욕설을 흉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어준은 아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AI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화내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공지능 AI가 이재명의 욕설 경지에 가려면 아마 인공지능 AI가 돌아버릴 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제서야 김어준은 알았습니다라며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를 또 고소하셨던데라고 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요? 또 생태탕 하셨어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추미애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커튼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 씨는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며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시청 소감은 보수 정당이 다시 한 여인에 의해 완벽히 접수돼 선거를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기가 없고 현대판 샤머니즘 정치에 의지하는 정치로 다시 보수 정당이 퇴행당했다고 국민의힘을 거듭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아닌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추미애를 구체불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를 겨냥해 삐딱한 열등의식,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구제불능에 집착이 병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웬 최순실 소환인가라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아닌가. 부부가 대화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악한 여인이라고 했는가라고 되물으며 쌍욕하며 스트레스 주는 사악한 누구와 비교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현재까지도 욕설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이를 견준 것입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조종과 내조도 구분하지 못하는 추미애는 김건희 씨를 시기하는 것인가라며 아쯤 커튼 뒤로 들어가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영수님, 무명님, 어려운 형편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